자, 여기 개화 정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개화란 말은 한마디로 서양을 닮아가는 것을 개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 조약으로 서양의 문화를 맛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들처럼 따라가자라는 정책을 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을 처음 해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 기무아문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면은 여기 아래 12사를 둬서 개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게 됩니다. 군대도 개편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깨진 이유가 무기가 딸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두게 됩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별기군이고 여기 이게 교관 있죠. 보다시피 총을 들었잖아. 총을 든 신식 무기를 든 별기군을 교육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가지고 일본인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했던 것이 이 별기군이고 대우가 아주 좋았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군대 있죠. 우리 포크 같은 거, 삼지창 같은 거 둔 군대 있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인 군대를 원래 5군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을 2형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군대는 줄이고 신식 군대를 창설해가지고 대우를 엄청 잘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찰단을 파견을 합니다. 시찰단이라는 것은 보고 배우러 간 사람들인데 먼저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수신사는 우리 앞서서 강화도 조약 배웠었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한테 사신을 보내게 돼요. 공식적인 사절인데 일본에 여러 차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가게 되는데 1차로 갔던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김기수라는 사람이에요. 가마에 타서 일본에 가고 있죠. 그래서 1차 김기수, 2차는 김홍집이라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일본에 갔던 사절단 수신사. 근데 얘네들이 일본의 문화를 보고 온단 말이야. 깜짝 놀라는 거죠. 엄청 발달해 있었거든. 한마디로 옛날에 우리보다 한 수 아래였었고 원숭이인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산단 말이야. 그래서 요 뒤로 개화 정책이 탄력을 붙고 여기 보는 것처럼 각 나라별로 보고 배우기 위해서 시찰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찰단 수신사를 보고 와서 각 나라별로, 그래서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이라고 보내고 청나라에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이렇게 각각의 나라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 시찰단 좀 볼게요. 조사 시찰단은 요 그림부터 보고 갈게요. 먼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라고 해서 일본의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 김홍집 이렇게 보냈고, 보고 와서 각 나라별로 보낸 사절단. 자, 청나라에 영선사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보내고 미국의 보빙사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어떤 사절단들이 갔는지 비교를 해야 되고, 먼저 조사시찰단. 얘네들은 한마디로 일본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간 사절단들이에요. 개화 정책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본을 보고 배우러 갔던 애들이 조사사찰단인데 비밀리에 갑니다. 왜냐면 일본을 배우러 간다고 소문이 나니까 양반들이 개거품 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비밀리에 부산에 모여서 몰래 일본을 보고 갔다 와서 왕한테 보고서를 올린 사람들이 조사시찰단입니다. 영선사, 청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청나라에 뭘 보러 갔냐면 청나라의 무기 만드는 기술. 이때 청나라는 앞서 본 사진이에요. 아편전쟁 이후에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라고 하는 양무 운동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무기 만드는 운동을 한다고 하기에 우리나라도 청나라에 요 무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간 사진들을 영선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기 위주의 기기창이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보고 왔고 갔다 온 사절단들이 영선사다. 그리고 보빙사, 미국에 간 사절단이에요.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을 했죠. 그 답례로 이제 보내기도 했지만 간 김에 미국의 문화를 시찰하고 온 애들이 보빙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을 간 사절단 보빙사예요. 그래서 뭐 민영익을 비롯해서 여러 뜻 있는 사람들이 갔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가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일본을 거쳐서 미국까지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아주 큰 크루즈선이었나 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커피가 나오는데 커피가 사약인 줄 알고 막 분노합니다. 자기들한테 사약을 먹였다고. 그리고 앞에서 발레 공연을 하는데 욕합니다.
서양 새끼들은 여성을 홀딱 벗겨놓고 뺑뺑이 돌린다고.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되잖아요. 보통은 대통령 만나면 악수를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관례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청나라 황제로 이렇게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지 미국 신문지에 실려있는 그 당시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발달된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보빙사, 그래서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 나라별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의 뜻대로 개화정책이 추진이 되는데 마냥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반대가 무지 심했습니다. 이 반대하는 움직임을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합성어예요. 위정척사. 위정, 정이 바를 정자거든.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여기서 바른 것은 성리학적 질서, 조선이 가지고 있던 유교 질서 있죠. 이것을 바른 걸로 보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성리학적인 질서는 지키고 사악한 서양 문화를 배척한다. 한마디로 위정척사 운동은 반대 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벌어지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 지금 나중에는 이제 의병 같은 경우는 칼로서 저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상소 가지고 반대를 했던 움직임이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서양 문물 수용을 거부하고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위정, 여기가 척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정척사. 그래서 시기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이제 근대사라고 하는데 10년 단위로 쪼개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움직임이 다릅니다. 반대하는 움직임이야. 60년대는 서양의 이양선들이 와서 통상을 요구하거든요. 무역하자. 그래서 이항로 기장진 같은 사람은 통상을 반대합니다. 70년대는 일본이 문호 개방, 강화도 조약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최익현 같은 사람은 개항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80년대는 위에서 본 것처럼 개화 정책이 추진 중이고 미국과 수교를 추진하는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유포가 돼요. 그래서 이때 역시 개화 정책에 반대를 하고 미국과 수교에 반대했었던 영남 만이소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각 시기별로 요구한 거, 통상을 요구하면 통상 반대,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 문호 개방 반대, 개화 정책 추진하면 그걸 반대. 그래서 반대하는 이런 상소 움직임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누가 했냐면 양반들이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척화주전론이라고 해요.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하자. 한마디로 서양 애들과 화해하느니 전쟁을 하자. 그러면서 통상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상소예요.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했다. 그래서 양이가 서양 애들이거든. 서양 애들이 화가 금일에 이르러 해로움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사악의 무리를 잡아 배게 하시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케 하소서 해가지고 전쟁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사악한 무리들을 배척하자. 그래서 통상 요구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움직임. 그리고 최익현은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 당시 양반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최익현이고 이 사람의 주장을 뭐라 부르냐면 외양 일체론이라고 불러요. 외놈들과 서양놈들은 똑같은 새끼들이다. 지금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요구하는데 반대한다. 이런 움직임이에요.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 서양 오랑캐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외양일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들어서 반대한 사람, 이 사람 얼굴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펜이 마음에 안 드네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익현. 그래서 호가 면함이야. 그래서 면함 최익현 외양일체론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혁정책 추진주의고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앞서 배웠어요. 아까 수신사로 여기 2차 수신사로 누가 갔었어요? 아까 봤었던 여기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갔었죠. 김홍집이 수신사의 역할을 하러 일본에 갔더니 거기 청나라 형님이 관리가 와 있었죠. 청나라의 관리가 황준원인데 그놈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2차 수신사로 간 김홍집한테 이 책을 건네줍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황준원의 조선 책략. 무슨 내용이냐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을 소개한 책이에요. 책략은 방법이죠. 그래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라.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었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러시아가 내려오는데 여기 위에서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소관책이고 청나라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친하고 미국과 연결해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미국과 손잡으래. 미국과 연합을 해래. 러시아를 막으려면은. 그래서 미국과 연합을 하라고 하면서 요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죠. 근데 이 조선 책략이 국내로 들어와서 유포가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양반들이 개거품 물고 난리를 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는 건데, 소라는 것은 상소라는 뜻이에요. 영남은 경상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쭉 써가지고 연명으로 이름을 집단으로 써서 상소를 올린 것을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웃겨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을 보노라니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고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른대. 이런 표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언제 털끝이 일어섰나요? 여러분 쓸개가 떨려본 적 있나요?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른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쓸 정도로 김홍집이 가지고 온 요 책 황준원의 조선책략에 대해서 아주 그냥 흥분하고 반대하는 글이 영남 만인소입니다. 요 뒤에 잘렸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전하, 청나라는 우리랑 원래 친했는데 뭘 더 친합니까? 일본은 원래 우리한테 매어있던 나라입니다. 미국은 원래 우리랑 관계가 없었던 나라인데 괜히 남의 말 들어서 끌어들였다가 저들이 무리한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뒤에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글에 황준원의 조선책략에 반발했었던 영남 만인소 그 뒷부분에 개화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움직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 만인소랑 외항일체로는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배웠습니다. 이 둘이 빵 충돌한 게 이모군란이에요. 그래서 이모군란은 개화정책과 거기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요것이 충돌한 것이 표출된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군인들의 반란이 일으켜요. 불만이 폭발하거든. 볼게요. 왜 일어났는지, 이모년에 군인들이 왜 폭동을 일으켰는지. 정부 개화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특히 농민들이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쌀값이 폭등했거든. 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이 당했죠. 어디 당했어요? 인천, 부산, 원산 당했잖아요. 여길 통해서 일본이 쌀을 쪽수 속 사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부족해서 쌀값이 폭등하게 돼요. 그래서 하층민인 농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구식군들이 차별대우를 받아요. 아까 신식군대 별기군이 있었죠. 걔네들한테 뭐 지코바 치킨이라든지 펩시콜라라든지 햄버거라든지 보너스라든지 간식들을 많이 내주는데 구식군인들은 13개월치 월급을 안 줬대. 이때 월급이 쌀이거든. 야, 1년이 넘게 월급을 안 줄 정도로 차별 대우를 했었어. 그러니까 구식군인들 폭발하지, 농민들 열받지,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지. 그러다가 빵 터진 것이 선해청 사건이에요. 선해청은 군인들한테 곡식을 나눠주는 월급 주는 창고 이름입니다. 이 13개월치 월급을 밀려서 화가 난 구식군인들한테 월급을 준다고 부른 거야. 근데 불렀는데 그 월급이 곡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곡식에 겨랑 모래가 섞여 있는 거지. 이걸 본 13개월을 참았던 구식군대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선해청에 있었던 관리들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봤더니 오메 얘네들이 되게 높은 관리였었고 그 당시 왕비였었던 명성황후의 친인척들이네. 그래서 흥분한 찰나에 사람은 죽였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정부 높은 관리의 집이나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공사관은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일본의 대사관 같은 경우예요. 일본이 외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물이 공사관인데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이냐고 그랬죠? 일본이 교관을 죽여버려요. 한마디로 높은 관리 죽였고 공사관 습격하고 일본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나이가 차서 직접 정치하면서 집에 짱 박혀 있었거든.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가서 얘기하죠. 대원이 대감 좋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야, 왜 사람까지 죽여 그래? 따라와! 해가지고 흥선대원군과
이 화가 난 99인들과 화가 난 하층민들이 같이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누가 타겟이었냐면 그 당시 왕비였었던 명성황후, 고종의 와이프였죠. 명성황후를 잡아주려고. 명성황후가 개화정책 책임자였었거든. 그래서 일시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고 명성황후를 죽이려 했지만 명성황후는 이미 도망치고 없습니다. 근데 명성황후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카톡을 보내가지고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입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이 명성황후 요청에 의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이 사건의 책임자로 흥선대원군한테 뒤집어 씌워서 납치를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99인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면서 이모군란은 끝나게 되죠. 이것이 이모군란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청에 끌려갑니다. 청나라에 끌려갔었을 때 포로로 있는 흥선대원군의 마지막 모습이고, 이 보다시피 일본 애들 도망가고 농민들 쫓아가죠. 그래서 이모군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군인들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화가 난 이 하층민들과 흥선대원군도 같이 일으켰다라는 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집권했지만 끌려갔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냉혹합니다. 청나라가 내정 간섭합니다. 청나라가 이때 3천여 명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돌아가지 않아. 조선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애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간섭해요. 이때 청나라의 실력자가 위안스카이라는 놈이 있고 마젠창, 멜렌드로프 이런 애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괴롭힙니다. 이런 애들 고문이라 불러요. 고문. 죽으라! 이 고문이 아니라 고문은 간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안스카이가 짱인데 상당히 싸가지가 없었다고 해요. 칼 차고 궁궐에 들어가서 고종을 위협하고 상당히 왕도 아주 캐무시했던 애가 위안스카이고, 이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고문으로 마젠창, 외교를 간섭하기 위한 고문으로 멜렌드로프, 이런 사람들, 멜렌드로프는 외국인이에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고문으로서 우리나라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 간섭해요. 그리고 조약을 체결을 강요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름 졸라깁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여기 잘 보면은 우리 조선을 청나라의 속방 식민지 국가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아예 조약에다가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렇게 캐 무시해놨던 것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결과, 청나라가 간섭한다. 이거를 소재로 만든 그 당시 그림이 요겁니다. 우리 조선인이 있는데 뒤에서 청나라가 간섭하고 있죠. 꼭두각시처럼. 그래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하는 청의 그림인데, 이것은 이모군란 이후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그래서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청이 개입을 한다. 또 일본도 우리나라랑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도 피해를 봤죠. 아까 어떤 피해 입었어요? 화난 군인들과 농민들에 의해서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탔죠. 그리고 일본 별기군 교관이 죽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상금 물어내라. 그리고 일본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명시된 재물포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두 조약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청나라랑 체결한 조약이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이 속국, 조선을 우대한다 이런 뜻이 나와 있죠. 한마디로 이 속국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을 말한 겁니다. 조선을 속국이라고, 속방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어. 그리고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의 왕은 대등하다. 청의 황제랑 우리나라 왕이 대등한 게 아니라 청의 신하랑 왕이 대등하대. 여기 속방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지들 신하랑 우리 왕을 동급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무시했던 조약,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또 재물포 조약 두 가지예요. 배상금을 물리거나, 배상금 물리라고 되어 있죠. 5만 원.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군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합법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게 언제냐?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재물포 조약 때라는 거예요. 이 돈마저도 우리나라가 내라고 했어. 왜? 일본이 공사관이 불에 타고 교관이 죽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하게 되면서 간섭이,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간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민씨가 명성황후거든. 명성황후가 민씨예요. 그래서 명성황후 친척들이 정권을 차지했는데 민씨 정권이 친청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청나라 친청파가 돼버리는 거야. 청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개화 정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까지 본 거 지우고 선생님이 위에 요약본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개화정책. 일단 개화정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청나라도 하고 있었어요. 양무운동이라고 해서 개화정책 하고 있었죠. 무기만 바꾸는 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겉과 속을 다 바꾸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개화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옛날 청을 배우자란 북학 사상을 이어받은 빠고유, 박규수, 오경수, 유홍기 이런 사람들 덕택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김옥균, 박영효처럼 요 위에 빠고유의 제자들이 개화정책의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정책의 실질적인 주도자는 요 김옥균과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젊은 애들이거든, 10대나 20대 초반 이런 애들 중심으로 개화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개화정책이 추진이 되냐면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수신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강화도 조약에 대한 결과로 답례로 보낸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1차 김기수, 2차 김홍집, 특히 2차로 왔던 김홍집은 조선책략을 가져왔죠. 청나라 관리였던 황준원이 썼던 조선책략을 가지고 와서 조선에 유포를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아까 봤던 양반들이 개거품 물고 막 쓸개까지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수신사가 가서 봤더니 일본 졸라 발달했거든.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배우자 해가지고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보고 배우려고 보낸 애들을 사절단이라고 해요. 정보 수집 목적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그래서 보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청나라엔 영선사, 때마침 청나라의 무기 제조 기술을 하는 양문동이 실시 중이었었죠. 미국의 보빙사, 그래서 각 나라별로 사절단 알아두라 그랬었죠. 특히 보빙사는 문화 충격을 받은 애들. 그리고 얘네들이 보고 와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들이 추진이 되죠. 개화 정책을 전담하는 통리 김화문, 그래서 그 아래 12사를 둬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고, 전통군대는 줄였었죠. 5개 있던 것을 2개로. 그리고 신식군대는 별기군이라서 창설을 했고, 교관을 일본인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대우가 빠방했죠. 구식군이가 신식군대를 차별대우 했었죠. 이게 뒤에 이모군란으로 빵 터지게 되고, 근대 시설, 그래서 아까 얘네들 보고 왔었잖아. 보고 와서 이런 것들 만듭니다. 문자를 박는 곳, 인쇄소,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는 곳, 전환국, 무기 제조하는 기기창, 특히 영선사가 요 기기창 만드는 데 기여를 했겠죠. 우정을 나누는 곳, 우편, 근대적인 우편 사무를 받던 곳.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근대적인 시설들이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보고 온 것을 이렇게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이런 개화 정책에 개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위정척사 운동가들.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올바른 것은 성리학, 사악한 것은 외색 것들. 그래서 성리학 이외에 외색 것들을 배격하자는 운동. 한마디로 무슨 운동? 반대 운동이었다. 뭘로 반대한다? 상소로 반대한다. 10년 단위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60년대는 우리나라 이양선이 출몰해서 통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척화주전론으로 반대를 했었죠.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하자. 서양 새끼들하고 전쟁하자. 화해 안 된다. 그리고 70년대는 운요 사건으로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었죠. 한마디로 개항, 항구 연락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최익균이 반대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외놈들과 서양 새끼들은 똑같다. 외양일체론.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외양일체론. 최익균 얼굴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 개화정책이 아까 본 것처럼 추진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고, 또 아까 누가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가져왔잖아. 그래서 조선책략에 반대했었던 이만손을 대표로 한 영남 만인소, 영남, 경상도 지역에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쓴 상소. 그래서 내용 우리 봤었습니다. 사사로운 책을 보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쓸개가 흔들리고 졸라 열받습니다. 전하. 아주 중요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책략에 근거해서 우리 전 시간에 본 것처럼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이 침략이 노골화되니까 아예 의병으로 계승이 됐던 것이 요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상소로 저항했다라면은 나중에 의병은 칼로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은 의병으로 개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화정책과 위정척사가 충돌을 하죠. 이것이 표면화된 사건이 이모군란입니다. 뜻으로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지만 여러 불만들이 쌓였다라는 거죠. 여러 개화 정책에 대해서 하층민들 불만이야. 쌀값이 폭등하니까. 구식구인들 불만이야. 차별하니까. 보수세력들, 흥선대원과 같은 사람들 불만이야.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불만인 사람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시작이 선해층 사건. 13개월 월급이 밀린 구식구인들 월급 줄로 하려다가
장난친 사건. 그래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고 일본 교관까지도 죽여버리고 흥선대원군한테 가서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화정책 중단시키고 그리고 청나라를 끌어들이면서 청나라가 진압하게 된 운동 이모군란이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정으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명시해가지고 캐무시합니다. 일본은 피해를 입었죠. 공사관 불에 타고 교관 죽었잖아. 그래서 재물포 조약이라 해가지고 배상금 물리고 경비병을 주둔시켰다. 그래서 특히 경비병 일본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켰다라는 거 이 부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은 청나라가 지금 간섭을 하잖아요. 청나라의 간섭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인정하자는 온건 개화파랑 반대하는 급진 개화파로 개화파가 쪼개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배우게 되고 이모군란 때문에 개화파가 쪼개진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기창을 만들었대. 청나라에 보냈대. 영선사였죠. 보빙사는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었고 그 다음에 영남 지역에 만인소를 올렸대. 영남 만인소라는 거 이만손이 대표였었죠. 이것이 기가 된 것이 조선책략이란 책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쓸개가 흔들립니다. 쓸개가 떨릴 정도로 흥분했었던 영남 만인소. 자, 조선 정부는 80년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례 기무함을 설치했다. 맞죠? 여기 아래 12사를 뒀고. 자, 이모군란 결과. 청과는 재물포조약 아니죠. 결과 청과는 아까 뭐였나요? 조청 상민 수력 무역 장정. 이름 졸라 길죠. 그다음 일본 재물포조약.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곡물 쌀가 폭동으로 열받았어. 99인들 열받았어. 이모군란이죠. 자, 지금 한 거 요 부분이 어딘지 요 흐름만 얘기하고 끝내줄게요. 자,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화기 요구하고 있었고 대원군이 처음 집권했었죠. 대원군이 집권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BJ는 보스였고 척합이 세웠고 그러다가 고종이 나에게 타서 친정했고 그래서 통상수교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운요 사건을 조작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었죠. 최초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었고 그리고 수신사를 파견했었고 그리고 각 나라에 사절단 이렇게 보냈었죠. 영선사, 조사시절단, 보빙사 그리고 보고 와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통례 기무함을 통해서 했었고 별기군 창설해서 신식군대 만들었었고 하지만 여기에 반대했었던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개화정책과 위정척사가 빵 충돌한 사건이 이모년에 일어난 군란, 군인들의 반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었죠. 개화에 대한 반대가 폭발한 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후에 청나라가 간섭이 심해지면서 개화정책이 지지부진해지죠. 이걸 참지 못하고 빵 터트린 쿠데타가 갑신정변.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